도도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 84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1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역사관 예언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과거를 연구하다 보면요, 오늘이 보여요. 그 오늘이 보인다는 얘기는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수천 년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다 보면은 상당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안목도 생기고. 그런데 역사가는 분명히 예언자가 아니에요. 네.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가 예언을 하면 안 돼. 예언을 하면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건 저기 토종비계를 봐야 돼. 사주팔자. 역술인. 네. 그래서 역사가는 어쨌든 미래를 보는 예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현실의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를 수많은 과거 유산을 통해서 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어떤 분이 또 그러잖아요. 과거는 또 항상 좀 반복된다고도 이야기하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그렇죠. 대비할 수도 있고 예.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왜 일어났지? 면밀하게 탐구해 봐야 돼. 그래야 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저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걸 잘 공부하면서 앞으로 또 그 부분을 더 조심히 하고 뭐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뭐 WCC가 막 장로교 통합 합동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지? 그렇죠.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아, WCC가 도대체 언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됐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지? 대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문제로 이렇게 시각해졌구나. WCC보다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이 WCC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다 보면 오늘을 성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싸울 필요도 없겠구나.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뭐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렇게도 할 수 네. 있는데요. 어쨌든 역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절반이 텅 비어 있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기억 상실증이야. 내 정체성이 잘못돼 있어. 뭐 그런 거죠. 어쨌든 모든 역사는 그런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그런 말씀 써셨거든요.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린다. 그러니까 이미 좀 잊어버리고 죽였어도 이런 것을 공부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체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는 전혀 모르고 미국의 역사는 너무 잘 알고. 요즘 좀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 꿰고 있다. 아유, 어떤 분이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2000년 전에 무슨 나라였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예, 어쨌든 그건 한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인데 네.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것을 한번 넘어가면은 교회사를 저술하거나 교회 사가들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트렌드? 아니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좀 변화되고 있는 점들이 좀 있나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서구 교회사가 네. 세계 교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사가 곧 세계 교회사인 줄 알았어요. 서양은 지구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세계 교회사 하면은 서양사 배우면 다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아프리카 역사,
그다음에 뭐 아시아 역사, 그다음에 중동 뭐 이런 역사가 사라져 버린 거죠. 세계 교회사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지한 반성이 있어요. 세계 교회사가 뭐냐? 그건 진정한 세계 교회사여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절대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네네네. 이런데 한국도 좀 요즘 세계 교회사에 이제 쓰여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급성장한 교회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세계 선교,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세계 교회사를 그 각각의 나라가 좀 저술해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음. 있으면은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저명한 학자들이 네. 좀 해서 골고루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사 하면은 그 유럽 교회사와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게 다 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로마- 서방교회만 거의 배우잖아요. 네. 동방교회는 사실 거의 배울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로마 그리고 비잔틴, 콘스탄틴도 거기 좀 있었는데 잠깐 한 페이지 떠나면은 또 다시 그냥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얘기만 주구장창. 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하니까요. 갔다가 예. 미국으로 갔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는 거기만 이제 다예요. 네, 그게 주류긴 해요. 주류긴 음. 한데 그 미국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세계 교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도 우리한테 계속 와야 돼요. 그 역사가. 네. 그러니까 아시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에는 그 네. 교회사가 뭐 엘리트들 음. 뭐 예를 들면은 막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네네네. 막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로만 저명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면 교회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건 흡사 이런 거였어요. 왕의 역사를 다 쓰고 조선 네. 왕조 끝 이렇게 왕의 역사를 다 쓰고 근데 그건 이제 진지한 반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건 왕의 역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교회사로서도 엘리트들의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뛰어난 학자들은 이제 아래로부터 민중 어떤 네. 백성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던 찬송 신앙들 어떤 그들의 어떤 뭐 미신이라 하더라도 미신적 네네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를 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일단 자료가 많지 않고 자료가 좀 문제겠어요. 그리고 또 방대한 거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없으니까 더 많은 자료들을 읽어내야 되고 뭔가 구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뛰어난 학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학자만이 그런 방대한 거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하나 그거 붙잡고 그냥 사실은 진짜 그래요. 진짜 그 뛰어난 학자들은 넓게 보는데 거기에 틈새가 별로 없이 촘촘히 잘 채워가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과제죠. 네. 그다음에 여성. 여성. 예, 여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네. 소외시켜 왔는데 이제 그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여성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도외시해 왔지? 그래서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료가 없어서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성을 좀 무시한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자료를 더 찾고, 더 채우고,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여성의 역할을 채워 넣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거대 담론을 많이 그렸거든요. 네. 막 미국의 세계 교회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작은 어떤 마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시사적인 접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활. 생활사라고 그래요. 네. 그 사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옛날에 네.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무슨 찬송으로 삶의 위로를 받았을까? 네네. 설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냈을까? 뭐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네. 성탄절에는 그냥 뭐
서구 사람처럼 지냈을까? 아니면 뭐 떡을 먹었을까? 네네네. 이게 궁금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되게 이제 관심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과거를 연구를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현대 교회사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과 연결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음. 성교하고 좀 접목이 돼가지고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 네. 세계 기독교, 네. 그럼 세계 기독교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게 교회사가 관심이 많아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현대 시대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성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한 대단한 사람 혹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주목받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역사 그렇죠, 연구하는 그렇죠. 쪽으로 예, 흘러 들어오는 맞아요. 거겠죠. 예. 그리고 모든 학문은 상호 교통돼요. 무슨 음. 얘기냐면은 역사학에서 어떤 방법론이 있잖아요. 네. 성서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 비평이잖아요. 네네. 그 역사학에서 아주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는 음. 역사 비평이라는 네. 게 성서학에 들어가가지고 성서학에서 난리가 났죠. 음. 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역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오는 방법론이고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역사학은 다 주기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 인류학이라는 게 있어. 네네. 그럼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역사학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문화 인류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막. 네네.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네. 이제 좀 또 다른 거는 그러면 초대 교회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초대고 그 초대 교회사의 끝?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모체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교회사는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교회사는 기독교의 탄생부터 다룹니다. 기독교의 탄생이요. 네. 탄생. 그러면 아니 아담부터 기독교의 탄생이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구약부터 시작 아닙니까? 기독교의 탄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교회사가 다루질 않고요. 네. 그러면 신약 시대, 그럼 신약 시대 다 다루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 교회 탄생을 어. 기점으로. 그래서 AD 30년경 예루살렘 교회부터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교회사 영역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성서학, 신약학, 네. 초대 교회사가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사가들은 일반적으로는 예수 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운동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던 그렇죠. 그 기간. 그 기간은 관심이 없고, 네. 뭐 중간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사는 AD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바울이 네.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거기서부터 네. 시작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베드로 바울을 이런 거를 그럼 초대교회 사가들이 연구를 하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그건 성서학자들이 그냥 줍니다. 네. 같이 연구해도 좋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한국교회사라 네. 저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저도 무기도 없고 이제 무기를 하면은 이제 그리스어가 무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네네. 그리스어로 많이 쓰여졌고 일부가 이제 라틴어로 쓰여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잘 장착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사 문헌은 성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서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문헌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와 관련이 안 된 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전공이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네. 서로 넘보면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금기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첫째 이유일 거고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뭘로 보냐면은 나는 아직은 한국에는 그 초대교회사와 신약 성서학을 같이 아우르는 학자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자가 없는 거예요. 같이 좀 넘나들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넘나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시대 문헌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돼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교부들의 문헌을 보질 않잖아요. 그다음에 교회사가들은
성서 문헌을 천착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지 몰라도 한국에는 없다. 음. 서구에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 나오길 바래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 이야. 뭐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네. 그 세계를 한국인의 눈으로 음.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서구 걸 계속 빌려. 아, 그럴 수가 네. 있겠군요. 그 빌려와가지고 그분들의 좋은 거를 갖고 결국 이제 그래서 학문이 서구화 돼버리고 나쁜 얘기로 하면 식민지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빌려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빌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도 뭐 제가 못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누군가 초대교회사 같든 아니면 신약성사학자든 좀 이렇게 자유롭게 교부들까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아쉽다요. 예, 그게 시작이고 이제 초대교회사의 종점은 어디냐? 저는 이제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보는데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서 있는 입장, 내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초대교회사가 언제 끝나느냐 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대교회사 끝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정치요. 네, 정치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이끌어가던 거대 서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점이 되는 거죠. 거기 그런데 종점이구나.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 네.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 서로마 제국 이후에도 공회는 열렸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 공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중세교회사의 두 기둥은 수도원 제도하고 교황 아니냐? 교황. 그럼 교황 제도가 언제 제대로 생겼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중세교회사의 출발이 초대교회사의 종점이 되는 거죠. 야, 뭐든지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거나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거나 내 의도가 담겨 있는 곳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이건 있어요. 그 바뀌네요. 학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양한 학설은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고 보편성을 얻으면은 그게 통설이 됩니다. 통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연구도 안 했는데 엉뚱한 그렇죠.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약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아예 자기가 그 영역에 치밀한 전공자가 아니면은 이제 통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좀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초대교회사는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기독교 뿌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뿌리 없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뿌리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리가 결정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장착하고 있는 그 어떤 렌즈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삼위일체론, 네. 그다음에 성서론, 그다음에 뭐 인간론, 교회론 이게 기본적으로 그 본격적인 논쟁은 성서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성서만 보면 안식교와 싸우면 100% 100점 100패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네. 그거는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서 시대는 주일이 딱 생기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 네네. 끝나버리잖아요. 그 제도는 언제 시키느냐? 성서 이후 시대 시키는 거예요. 그 성서 시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용어 좀 정리하면 네, 그래요. 성서 시대라고 하면 성서 시대를 하면 이제 신약 성서에 다루는 범위니까 네. 1세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1세기까지는요. 1세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도요. 구분하면은 원시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시 교회라는 거는 사도 시대, 사도 시대 교회를 우리가 보통 원시 시대라고 그러고 초대교회 사가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특히 교부 시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속사도라 함은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 하면 속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교부. 네. 그래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사도까지. 네. 속사도도 다루질 않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속사도 이후는 초대교회사가 다루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에도 뛰어난 학자가 나타나서 넘나들면서 사도와 교부를 넘나들면서 정말 풍성하게 연결성을 갖는 어떤 그런 신학적 흐름을 정리해주면 좋죠.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멋있겠네요. 그렇죠. 서구에는 있어요. 서구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빌려오지 않고 좀 진짜 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신학적 전통이 강하고 오래 축적이 됐잖아요. 네. 언어도 영어 공부에 막 평생 몸 맞아요. 안 바쳐도 되고 다른 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구는 특히 미국 이런 데는 번역이 교부들 책도 거의 번역이 완료됐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기 어렵죠. 한국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기가. 에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회사는 시대와 지리로 접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대로 접근한다 하면은 AD 30년경부터 476년까지만 다루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럼 지리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초대교회가 발생했다 예루살렘 네. 교회가 발생했고 기독교의 고향이죠, 고향. 네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로마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자기 고향을 로마 교회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랑 입장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진수가 루터가 발견한 그 이신칭의 진리가 있다. 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 가톨릭 교인들은 우리 교회 고향, 우리 교회 출발, 바로 여기다. 로마 100%일 거예요. 그래 역사 인식이 다른 거죠. 로마는 어쨌든 왜 중요하냐? 당시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거죠. 수도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고 네. 로마가 이제 실제적으로 중심이죠,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로마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플. 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네. 옛날에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렸는데 지금 이제 이슬람 도시가 됐는데 네. 전에는 기독교 도시였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열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방교회 중요한 어떤 대주교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고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 생겼고 그 다음에 최초 이방인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교회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큰 도서관이 있었죠. 맞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지금은 이제 그 안디옥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도 이슬람화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죠. 네, 북아프리카. 그럼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상상하기 아프리카? 힘들죠. 예, 그렇게 좀 상상하기 그렇게 힘든데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네. 영어로 얘기하는 테르툴리아누스, 그다음에 키프리아누스, 네. 그다음에 아우스티누스. 네.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네. 나왔다. 엄청 유명한. 뭐 항상 어디에도 나오는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북아프리카는 지금의 독일이나 미국의 신학 중심지의 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를 머릿속에 좀 놓으시고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얘기하면은 훨씬 좀 더 친근하고 이해가 쉽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뭐 기회 되시면은 그 세계적으로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 지도를 좀 보시면서 하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도 보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아이고 여기까지 이제 좀 1강 저희가 마무리 짓고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2강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